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국 국적자 10명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를 위해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인근의 US 스틸 콕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LA 카운티에서 차량을 4대나 훔치고 추격전을 벌인 무장용의자 2명을 수배했습니다. LA 사법당국이 도로를 점거하고 위험한 고개운전을 펼치는 불법 거리 점거, 일명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올해만 1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길거리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물론 지난 주말의 경우 월마트 등 특정 일터를 급습해 체포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연행될 경우 연방정부 관할의 구금시설로 인계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자들의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영사조력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 인권 침해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 그리고 국내 가족 연락 여부 또 언어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영사조력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된 제반사항으로 규정됩니다.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국외 거주, 체류, 방문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긴급 연락처를 통해 24시간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이뤄진 무차별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한국 국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 총영사관은 현재 연방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자진 추방에 관련된 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10건 안팎으로 추방된 분이 저희가 영사조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권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권이 이제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배가 돼서 여권이 제한된 분이 있고 그럴 경우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들의 경우 방문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정해진 출국일을 넘겨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A 총영사관 이외 지역에 자리한 제외 공관수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집계된 10명보다 많은 한국 국적자들의 추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LA 총영사관은 관련 문제에 직면한 경우 영사조력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 제보를 해달라고 독려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신고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 책임자는 시민들이 아이스의 전화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불체자 단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스 발표에 따르면 불체자 신고 제보 전화는 월 평균 약 15,0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 측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이민자 단속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시민 자유연맹 뉴저지 지부 등은 이 같은 상황이 지역사회의 불신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범죄나 직장 내 차별, 학대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도 이민 신분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단속 요원 증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법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아이스 요원 10,000명 충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고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 DC는 완전히 무법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나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통해 빠르게 국경을 바로잡았고 다음은 워싱턴 DC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미 DC 주방위군이 동원된 상태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병력과 특수부대까지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과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DC는 범죄와 노숙자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더럽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우저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가 전례 없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방 목적을 위해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을 사용해야 할 비상 성격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워싱턴 DC 경찰을 48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기간은 연방의회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을 새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워싱턴 DC에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워싱턴 DC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DC 내 노숙자 퇴출 정책도 예고하고 이번 조치를 다른 도시로 확대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피츠버그 부근에 있는 US 스틸 코크스 공장에서 오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1분쯤 피츠버그에 위치한 US 스틸 클레이턴 코크스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엘러게니 카운티 경찰은 최소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US 스틸 부사장은 코크스 공장이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크스 공장은 미 최대 규모의 코크스 생산 시설로 직원은 1,300명에 이르며 연간 430만 톤의 코크스를 생산하는 US 스틸의 핵심 시설 4곳 중 한 곳입니다. 경찰이 LA 카운티에서 차량을 4대나 훔치고 추격전을 벌인 무장 용의자 2명을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무장 용의자와의 추격전은 어젯밤 11시쯤 엔텔로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용의 남성 2명이 픽업트럭 운전자를 위협해 차량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픽업트럭 운전자가 뒤쫓자 용의자들은 총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총격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럭을 탈취한 용의자들을 즉시 추격했습니다. 경찰과 고속도로 순찰대가 용의 차량을 뒤쫓자 트럭은 탱커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용의자들은 또 이 차량으로 옮겨 탄 후 다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의자들은 밤 11시 30분 이후에도 4번째 차량을 강탈해 도주했고
지금은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사법당국이 도로를 점거하고 위험한 고개 운전을 펼치는 불법 거리 점거, 일명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난 일라이자 양. 간호사를 준비하던 24살 여성의 목숨을 빼앗은 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이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채 원을 그리며 도는 일명 도넛 운전을 하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군중을 덮쳤고 일라이자 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도망친 운전자는 2달 뒤에 멕시코에서 체포돼 송환됐고 지난주 금요일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Unfortunately, a young woman lost her life, and it's something that I deeply regret for doing and being responsible for.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고개 운전을 펼치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는 2010년대 이후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습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시간 중계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근 지역 상점들을 집단 약탈하는 이른바 플래시몹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 거리 점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내에서 레이싱 등 도로상의 불법 난폭 운전을 적발한 사례가 520건인데 이 중 95%가 넘는 496건이 불법 거리 점거였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으로 확대하면 올해 불법 거리 점거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출동한 횟수만 1,032건에 달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가 늘어났습니다. Almost 200 misdemeanor arrests. We've impounded 300 cars going about trying to enforce this throughout the county. We've done over 150 Bureau of Auto Repair inspections on vehicles that we've stopped. And we've cited over 120 people for being illegal spectators who are participating in an illegal fashion at a street race. And yet, so far in 2025, in the city of Los Angeles, 3 young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in street racing-related activities. LA 사법당국은 오늘 불법 거리 점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 드론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불법 행위 장소를 찾아내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모임을 주도하고 공지하는 행위 역시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예방 차원으로 가해자가 출연한 공익 광고를 각 교육부와 학교, 비영리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ough is enough. If you want to engage and promote these illegal street takeovers, if you want to go ahead and be one of these drivers in illegal street takeovers, if you want to be spectators in illegal street takeovers, we are going to hold you accountable. 앞서 4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불법 거리 점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500에서 $1,000로 2배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법 거리 점거 행위에 대해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LA 지역의 불법 거리 점거는 지난해 대비 60% 이상 늘어난 상황. 사법당국의 이번 강력한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더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에 들썩이던 국제 금값은 트럼프의 금 무관세 발표에 다시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90일 동안 관세를 미루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각각 내린 관세 인하 조치는 11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ve been dealing quite nice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President Xi and myself.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후속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He asked for a meeting, and I'll end up having a meeti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most likely, if we make a deal.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미 세관이 1kg 금괴에도 관세를 매긴다는 보도가 나온 뒤 금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트럼프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금에 대한 무관세 소식에 국제 금값은 오늘 다시 하락하며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7일부터 발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이 본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미리 비축해둔 재고 등으로 가격 인상을 미루며 관세 비용을 흡수해왔지만 코스트코와 윌리엄스 소노마,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연초에 쌓아둔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는 이미 유아용품과 주방용품, 장난감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나이키도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생활용품 기업 프록터앤드갬블도 올해 10억 달러의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이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2.5%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성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3%가 식료품 가격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소포장 제품을 구입하거나 쿠폰을 사용하고 필수품만 구매하며 외식을 줄이는 등 쇼핑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일 15번 프리웨이에서 4중 추돌로 한인 노부부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숨지고 부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니온 트리뷴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시국 등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3일 오전 8시 55분쯤 샌디에이고 북쪽 렌초 페나스키토스 지역 15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로 79세 한인 김종길 씨가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총 9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카풀 차선에서 김 씨의 SUV를 포함한 3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4번째 차량이 이들 차량 중 한 대를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다중 추돌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고로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부인 김 씨는 머리와 몸통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는 숨진 김 씨의 부인 우순희 씨를 포함해 부상자 9명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학생과 납세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연방교육부의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 점수, 평균 학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는 각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연방 대법원이 금지한 소수계학생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지원자와 합격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브라운대와 컬럼비아 대학은 최근 연방자금 동결 해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합의에서 모든 입학 전형 지원자의 SAT 등 시험 점수와 고등학교 평균 성적, 인종 등에 대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린다 맥마운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지원자의 인종이 노력과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김으로써 학생의 꿈을 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력 중심주의를 다시금 미국 고등교육의 특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대학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등 유색인종 등록률을 낮추도록 위협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학생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올해도 USA 투데이의 라스베가스 제외 최고의 카지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10년 연속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페창가는 해마다 실시되는 USA 투데이의 10베스트.com 여행 가이드 독자 투표에서 올해도 라스베가스 이외 지역 최고의 카지노 부문 대상 후보와 최고의 슬롯 카지노 부문 후보에 동시에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독자 투표는 오는 8월 25일에 진행되며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투표하면 됩니다. 페창가는 투표가 시작된 첫 해 미국 최고의 카지노 1위에 선정됐었고 페창간의 우미스시 앤 오이스터 바는 지난 2018년 최고의 카지노 레스토랑 2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5,500개 이상의 인기 슬롯 머신과 테이블 게임,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1,100개의 호텔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는 물론 전이의 페창가 골프 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었는데요. 지난주에도 가장 적게 올랐던 다우존스가 오늘은 가장 크게 타격받으며 금요일 상승폭의 97%를 반납했습니다. 반면 개장 초 나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내스닥은 S&P 500과 함께 금요일 상승폭의 70%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하락이 딱히 위기감을 키운 것은 아니었고 6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지난주 모멘텀에 대한 숨고르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내일 발표되는 CPI와 목요일의 PPI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매도 심리가 자극됐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형성됐는데요. 한편 AMD와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연방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소식은 분명 불확실성을 줄이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또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6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만 끝까지 강세를 지키며 7주 최고치로 반등한 모습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어느덧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